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계리직 공무원 합격을 위한 핵심 강좌 그 세 번째 시간이죠. 핵심 요약. 고려와 조선의 대외관계 두 번째 단원하고요. 그 다음에 개화와 위정척사 운동까지 18단원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속으로 출발. 자, 고려와 조선의 대외관계, 고려의 대외관계부터 갈게요. 고려시대 북방 세력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시기순으로 배열하는 것은 윤관은 10조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해서 구성을 쌓았다. 이게 예종 때죠. 그 다음에 강감찬은 강동 육지를 점령한 것에 불만을 가진 거란군의 침입을 격퇴했다. 거란의 3차 침입입니다. 금나라 건국한 아구타는 남쪽의 송나라를 제압하고 고려에 신화될 것을 요구했다. 자, 맨 처음에 고려의 그 외적의 침입은 거란족이죠. 거란족과 관련된 것이 니은이니까 니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진을 정벌을 먼저 하죠. 윤관이 별무반.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동북구성 반환하고 나서 오히려 이자겸이 집권자였을 때의 여진의 요구를 들어주죠. 4대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디귿.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정답 2번.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대관계 우선 거란족이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 성종 때죠. 소선영의 침입을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하게 됐다. 자, 2차 침입 때 고려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눈치 보고 있다가 강조의 정별구시로 침입을 했고, 개경이 함락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을 양규가 격파를 했죠. 3차 침입 이제 본격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웅인 강감찬이 귀주해서 물리쳤다라는 거죠.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고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여진 정벌인데 이 여진이 쳐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무반은 윤관이 건이랍니다. 누구 때의 숙종 때. 그리고 신기군, 신복은, 항박은 구성되어 있는데 동북 구성은 중요한 게 예종 때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반환해 줬다라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여진이 금나라 건국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대 요구를 하게 되죠. 이로써 이자겸이 4대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성현초운동과 같은 문벌귀족의 동요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요. 무신정변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보겠습니다. 자, 몽골은 여몽연합군이 우연치 않게 거란족을 몰아내면서 만나가지고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려에 왔던 저고요, 사진 저고요가 국경성 부근에서 암살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되더라. 이것이 1차 침입인데 2차 침입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당시에 집권자였던 최우가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호라는 사람이 몽골 장군인 살리타를 죽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항전을 하다가 최씨 정권이 붕괴가 되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하더라는 얘기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쳐가게 되면서 항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원나라 내적 관석 보겠습니다. 원나라의 사회국가인 부마국 체제가 되었고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가 설치가 되죠. 이 가운데서 동령부, 탐라총관부는 금방 돌려주는데 쌍성총관부, 천령 이북 지역은 안 돌려줘요. 그래서 공민왕 때에 무력으로 우리가 되찾은 겁니다. 관제 격화와 관련돼 가지고 원래 이성 육부잖아요. 성은 부로, 첨의부, 육부는 사로, 사사로, 그 다음에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됐고요. 그 다음에 내정 간섭기관인 원래 일본 원정에 동원을 했던 그 정동행성이 내정 간섭기관으로 돼버렸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으로 공력까지 수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응방, 매를 잡아가는 응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고풍, 변발들을 강요를 했었죠, 왕실에게. 자, 고려 후기의 대관계는 당연히 그 14세기 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반원 자주 정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충선왕 사림원을 설치했던 충선왕의 개혁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반원 자주 기처를 몰아내고요, 몽고풍 금지하고 관제 복구 쭉 나옵니다. 쌍성총관부 탈환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왕권 강화책으로 정방을 폐지해버리고 전민변정도감 설치하죠. 그래서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관들, 성균관 정비하고. 그러나
개혁을 추진하는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아직까지 미약을 했고 그다음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국민왕이 시해당하면서 개혁이 어떤 좋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럼 고려 말때에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했죠. 검은세족 친원파들의 어떤 전횡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온건파, 그 다음에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개혁을 하자. 그래서 역사혁명을 주장하는 급진파로 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게 되는데 홍건적은 중국의 농민 반란군이었죠. 그래서 고민왕이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했습니다. 뭐 최영이라든가 최무선, 특히 진포대첩에서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이용해 가지고 배에다 화약을 실었죠. 대포 실었죠. 그다음에 위성계의 황선전투 유명하고 박유가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였습니다. 자, 고려가 멸망합니다. 원나라 쫓겨 올라가고 명나라가 천령 이북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우왕창 패하고 공양왕, 제일 마지막 왕이죠. 옹립했다가 신진사대부들에게 토지를 주는 과전법 실시했다가 결국에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더라 였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구 부인 사이에 초조 대장경은 고려시대 거란에 침입돼 소실되었다. 자, 거란 침입 때에 소실되었다.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초조대장경이. 근데 몽골의 침입 때 소실된 거죠. 그래서 X고요. 자, 두 번째, 고려시대 쌍성총감으로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되찾은 이후 동북구성을 쌓아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했다. 틀렸죠? 동북구성이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한 것이고 쌍성총감으로는 몽골과 관련된 것이죠. 서로 순서가 뒤바뀌었죠. 고려시대 때에 해인사의 장경판전을 짓고 팔만대장경을 수정했다. 자, 해인사에 지금 팔만대장경이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고려 초반기 때 1398년도에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원래 강화도에 있었죠. 4번 고려 말에 사군육진을 설치하여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있었던 이야기고 고려의 누구는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윤관이죠. 별무반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려의 대관계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이군요. 조선. 예, 조선. 순서대로 이몽학이 농민과 자신이 조직한 회원들을 이끌고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몽학이 농민 봉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임진왜란 때 휴전을 할 때였어요. 휴전을 할 때에 조선이 재정비를 하면서 농민들을 수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몽학이 왕실이긴 한데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불만이 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휴전기 때 있었습니다. 1596년에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합심하여 행주산성의 왜군을 물리쳤다. 이 권율의 행주산성 요 대첩은 임진왜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왜군들이 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밀려 내려가 평양성 탈환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왜군들이 서울 근처에서 집결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박살냈던 것이 바로 행주대첩이죠. 자,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훈련도감, 이거는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훈련도감, 그래서 행주산성 대첩 이후에 바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군이 조선 수군을 습격하여 통제사 원균, 전라수사 이혁기, 충성수사 최호 등이 죽었다. 자, 이것이 7천년 전투인데 이 원균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정유재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바로 뭘까요? 니은이고 그 다음에 훈련도감, 그 다음에 휴전기, 기역, 그 다음에 정유재란, 리을 이렇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는 여러분들이 4대 교린 기억해 두시고 4대 교린, 명나라하고 4대고 나머지 국가가 교린입니다. 태종 이후에 계속 4대를 셌죠. 명나라하고는. 자, 그 다음에 여진족, 일본하고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진족의 강경책, 사군 육진, 그다음에 회유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강경책은 세종 때 대마도 정벌 요것이 있었다.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 우리가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들고 쳐들어오는데 쭉 보시면 이게 배경과 관련된 거예요. 삼포, 외란, 을묘, 외변 등을 통해서 비변사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가 이제 왜군 진입을 하게 되고 부산 정발, 동래선 송상현 패배하게 되면서 신립의 충주 탕금대 전투, 재승방략과 이거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결국에 평양을 거쳐서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한다. 명예 원군 요청하게 되죠. 자, 이때에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중요하다. 이순신의 수군은 옥포가 최초의 승리고요. 자,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지대 전라도를 수호하고 외놈들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의병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너무 잘 싸웠습니다. 너무 잘 싸웠어요. 향토지리에 익숙한 이점을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최초의 의병이 곽재, 홍희 장군, 조헌, 고경명, 정문부, 서산대다. 특히 조헌 같은 경우는 성리학자인데 굉장히 그 실천을 강조하는 성리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헌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많이 활동을 해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의 변화, 수군과 의병의 활약, 그 다음에 명나라 부대가 들어오게 되고 평양선 탈환하면서 행주대첩 승리, 그 다음에 휴전협상, 결렬 후에 여러분들 정유재난이 일어나죠. 이순신의 명랑에서 대승리하고 마지막 전투가 이순신이 전사하는 노량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외란의 영향으로 문화재, 경복궁과 불국사가 불타 없어졌고요. 사고도 뭐 그렇고 전주사고만 빼고 비변사가 강화되고요. 전란 중간에 이모학의 난이 일어났었죠. 신문제 동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여진족은 강성해지게 되고 우리나라하고 명나라는 약화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자, 그리고 이제 호란의 발방과 관련돼서 광해군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정치는 이제 전후 복구 사업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립외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금과 명 사이에서 우리의 실리를 지키는 실리적 중립외교를 썼다라는 거. 강옥립이 이 당시에 파병된 장군이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의 기반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그래서 임목대비를 폐비하고 영창대군을 살해를 했죠. 자기 친형인 임해군도 죽였고, 그래서 서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인들은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일어난다? 정묘호란이 일어난다. 정묘호란의 배경에는 친명배금 이거래 난 이후에 이 후금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강화도로 피신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가 거의 뭐 이때는 크게 싸운 게 별로 없어요. 이때는 정묘호란 때는. 그러니까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 1636년에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나서 우리한테 군신관계 요구하죠. 우리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강화도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벌써 청나라 부대가 다 들어와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은성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엔 최명길 등의 주화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양난 이후의 대관계 보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싹싹 빌면서 에드막부에서 조선통신사 보내달라 해가지고 통신사 파견했고요. 청과의 관계는 효종이 원수를 갚자해서 북부운동을 추진하죠. 송시열 그다음에 또 이완과 더불어서 하는데 효종이 죽는 바람에 실체를 옮기지 못하고, 효종 때 이 북벌운동을 했던 그 어떤 리허설 무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조총 부대를 2번이나 파견해서 성과가 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북벌은 뭐 흐지부지 돼버리고 오히려 나중에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서 18세기 때에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북학운동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청과 국경선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데 요게 숙종 때 만들어집니다. 간도 지역을 두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데 서쪽으로 남로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한다. 여기서 토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청나라 애들은 이 토문이 두만강이다. 우리는 송화강의 지류다라고 하는데 백두산 정계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것은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고 가가지고 따진 겁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합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선 전기의 명관은 조공을 통해 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 실리를 취하했다. 네, 실리적 4대 외교를 했죠. 그렇습니다. 동글뱅이. 훈련도감을 설치한 이후 권율을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합심하여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행주산성 딱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휴지기 때예요. 그래서 훈련도감 딱 만들어가지고 포수, 사수, 살수 막 양성하는 겁니다. 조선은 유구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았다. 유구를 뭐라고 불러요? 류큐라고도 하고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교류했죠. 왜 안 합니까? 교류하죠. X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은 고려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전체에서 중요된 게 왕들의 역사를 지은 본기, 그 다음에 전, 그 외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죠. 열전. 그래서 기전체입니다. 제왕운기는 고려 초에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 중심의 사상을 극복하였다. 자,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하는 거, 이거는 삼국사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고려시대 유학의 발달. 고려 전기 때 최승로가 굉장히 자주적으로 갔었죠. 그러다가 중기 때에 보수적 사대적으로 변합니다. 예, 보수적 사대적으로. 조금 이제 문벌귀족들이 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고려 후기 때에 안양의 소개로 원나라에서 성리학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중시되더라. 역사서 보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 고려 왕조실록, 7대 실록 등이 있는데 현존하지 않고요. 중기 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고 신라를 계승했다. 기전체예요.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예요. 구삼국사를 참조해서 편찬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신 집권기 때는 오히려 자주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명왕편 대서사지죠. 이규보의. 자, 고구려를 계승했다. 동명왕이 고구려의 시조니까. 자,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들의 역사를 지은 것이죠. 자, 원나라 간섭기 때는 삼국유사, 이것도 자주적이에요. 원나라 간섭기 때니까. 일연이죠. 그래서 단군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고조선을 계승했다.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제왕운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는 제왕들의 역사를 지은 거. 이것도 굉장히 자주적이죠. 그래서 삼척의 두타산에서 집필했다. 이 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산을 물어보는 문제. 그 산 기억해 주세요. 두타산. 자, 불교와 기타 신앙의 발전 보겠습니다. 고려의 불교 발전은 고려도 이제 불교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교종과 선종이 공존하고 있다가 고려 전기 때는 의천이 교광겸수를 강조하게 되면서 천태종을 만들죠. 교종 중심의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근데 이 천태종이 교단을 통합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무신정권 이후에 선종 중심으로 진울이 수선사 결상하죠. 이 결사입니다. 결사. 절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조계종을 만들면서 선종 위주로 불교를 통합하더라. 그리고 요새의 백년결사가 있습니다. 해심의 유불일치설이 있는데 요새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교종승려예요. 선종승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 당시에는 선종승려였는데 이 사람만 교종승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교종승려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새 교종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에. 그래서 교종으로 웃자고 머릿속에 확 들어가라고 제가 지어낸 겁니다. 자, 요새의 백년결사 교종승려다. 자, 이거 나오죠. 의천 교광겸수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장경 간행했고요. 신편제 종교장 총록하면서 천태종, 진우는 수선사 결사, 그래서 조계종, 정해상소, 도노점수, 요새 백년결사, 교종입니다. 벽파신앙, 참회 이런 거 강조하는 거죠. 해심은 유불일치설이고 대장경, 초조대장경, 거란과 관련된 것이고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내는 초제, 팔관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도교와 관련된 것이다. 또 서경 길지설, 한양 명당설, 풍수지리와 관련된 것이다. 였습니다. 자, 고려의 과학기술. 인쇄술. 뛰어납니다. 목판 인쇄술, 고려 대장경. 최초의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그 목판 인쇄물은 뭐였어요? 통일신라의 무정광 대단한인경이죠. 목판 인쇄술 고려 대장경 조판되어 있고요. 자, 요거 고려 대장경 이 목판 인쇄술로 딱 만들었는데 고려 대장경이 초조 대장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초조 대장경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든 거잖아요. 전부 다 이제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속 활자로는 상정 고급 예문인데 기록으로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어디에서? 절. 이거 기억하세요. 청주 흥덕사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양 무기, 여러분들 최무선의 화통도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천문과 역법 보겠습니다. 하늘 천문 관측하는 사천대 서운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 챙겨 주셔야 돼요. 당의 선명력, 충선왕 때, 원의 수시력, 공민왕 때, 이거 뭐예요? 당의 선명력이었다가 충선왕 때, 원의 수시력.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공민왕 때, 명예 대통령. 이렇게 선명력, 수시력, 대통령. 심화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 중국의 농소인 농상지묘가 고려 후기 때에 소개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모내기법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공민왕 때 문익점, 목화씨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보겠습니다. 규정 문화가 발달하면서 맨 처음에 순수 청자했다가 무신집권기 때 삼감청자죠. 무신집권기 때에. 그러다가 고려 말에서 조선초, 여말 선초예요. 분청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분청사기.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불상으로는 영조,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연원, 취하상. 요거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사, 입상. 이거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부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향토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석탑으로는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에 있는 10층 석탑. 보통 3층 아니면 5층, 10층이나 했어. 10층이나. 이거를 조선 초기 때에 세조가 본받아가지고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월정사의 8가 9층. 즉, 고려의 탑은 굉장히 층수가 높아진다, 많아진다는 얘기죠. 건축으로는 주심포 양식, 안전 봉정사 극락전, 이거는 최고의 목적 건물이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공포가 여러 개인 다포 양식으로 가는데 이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성불사 응징전이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 때는 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주심포야. 그리고 고려 후기 때의 성불사 응징전이 다포야. 근데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 다포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마무리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동명왕표는 신라 계승 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 이거는 그 삼국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고, 삼국사기는 고려 건국초에 표방하였던 신라 계승의식보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더 많이 반영했다. X죠. 당연히 X. 자, 누구는 교정과 선정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천태종을 창시했고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서 천태종 의천이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사상과 문화에서 조선 전기의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농서들을 묶어 농가 집성을 편찬했다. 이거는요, 조선 후기 때에 신속이라는 사람이 효종이 왕명으로 시켜가지고 만든 농서입니다. 농가 집성.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학문 발전 보겠습니다. 성리학, 당연히 발전하죠. 성경덕, 조식, 이연적 등의 성리학 선구자, 16세기죠. 자, 이 사람들이 선구자로 갔다가 이왕의 주리론, 그 다음에 이의 주기론, 즉 이를 중요시 여기는 거, 기를 중요시 여기는 거. 자, 이왕은 주리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자서조로 성학 10도, 특히 이왕은 일본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는 주기론이죠. 기후학파입니다. 동어문답, 성학지묘, 만한봉사 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죠. 그래서 구도 장원권이라고 하는데 요 둘 가지 헷갈려요. 이왕은 큰 벼슬 자리에 이처럼 많이 나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왕과 가까운 사람은 이예요. 그래서 이 왕의 학문인 성악을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성악 10도는 왕이 명심해야 될 10가지. 예. 그 다음에 한글 창제, 훈민정음,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최초의 한글 작품은 용비어천가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서. 조선 전반기 때에 조선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모습, 진취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서 역사서를 많이 세웠습니다. 고려국사 정도전, 고려사 기전체로 만들어졌고요. 고려사절요, 고려사를 보충한 책이에요. 편년체입니다. 네, 편년체. 동국사략, 권근이 만들었습니다. 권근이. 성리학적 명분론이에요. 성리학적 명분론. 자, 이 권근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잘 나왔는데 이 명나라하고의 문제, 표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이 표전 문제 누가 한 거예요? 정도전이 했는데 명나라에서 정도전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을 안 보내고 권근이 갔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동국통감 서거정이 편년체로 기술을 했습니다.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책이고요.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죠.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전, 정도전이 맨 처음에 만든 조선 경국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완성을 했던 통치, 유교적 통치 시설을 완전히 완성한 경국대전이 있었다라는 거. 자,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치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만들었죠.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태종 때 만듭니다.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아메리카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태종 때의 팔도도 동국지도, 양성지의 실칙지도다. 그 다음에 조선 방역지도가 있었고 지리서로는 종합지리서의 성종 때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남 이 지리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윤리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 세종 때 나오는데 삼강오림과 관련된 거 글씨도 적지만 뭐도 해요? 여러분들 그림도 그렸다. 그래서 그림 도자가 들어간 겁니다. 국조 올해의 성종 때죠. 국가가 행해지는 5가지의 큰 행사들 그런 것들을 정비한 것들 국조 올해가 있었다. 자, 이제 천문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천문 측정기구 세종 때 많이 만들죠. 뭐 혼천이, 그 다음에 간이, 그 다음에 해시계로는 앙부일구, 그 다음에 자경로 물시계 치국이, 그 다음에 천문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조 때에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걸 돌에 새겼어요. 그리고 농서로는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세종 때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직설. 그 다음에 금양, 오늘날의 경기도 시흥지방의 거기서 이제 직접 경험을 했던 금양 잠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날짜가 계산하는 역법, 칠정산이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최초의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거예요. 7개의 별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의학으로는 향약, 집성방, 세종 때 약이죠, 약.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의서고요. 자, 인쇄술, 구리왈자. 태종 때의 개미자가 나오고 세종 때의 갑인자가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세종이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종이 갑이다. 이 갑인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쇄의 속도가 무려 10배가 빨라집니다. 이 갑인자. 그래서 세종이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자소와 활자를 만드는 주자소와 그 다음에 조지서가 뭐예요? 조지서가 종이 만드는 그런 기관이죠. 자,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 보겠습니다.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소개한 향양집성방이 누구 때? 세종 때. 혼일강력 대국도지도는 태조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거 천상열차 분야 지도죠. 혼일강력 대국도지도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세계 지도고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실학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실력 확인. 다음 각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이 잘못 연결된 거. 우선 2번 유득공이 왜 틀렸을까요?
금석과 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밝혔다. 글씨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금성문은 비석에 쓰는 글씨를 금성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굽니까? 김정희죠.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네, 김정희예요. 추사체. 그래서 이 사람이 금석학에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유두공은 뭐예요? 발해고를 지은 역사학자죠. 그래서 정답 2번. 자, 실학의 등장 배경 챙겨주시기 바라고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눠지는데 중농학파는 약간 그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약간 촌스러워요. 그래서 거꾸로 정의유 토지와 관련됩니다. 자연론 육성 지주제 부정하고 좀 이따가 이제 토지제도 설명해 주기로 하고 경세치용학파입니다. 경세치용. 세상을 열심히 농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잘 다스려 보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 그 다음에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본받자 북학파라고 불러요. 자,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그 정의의 이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중상학파다. 청과의 교육을 증가하고요. 수로와 선박. 그 다음에 상공업 육성, 화폐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농학파. 유형의 반개수록 균전론이죠. 균전론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신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균전론이에요. 이익은 성호살에서 한전론인데 여기에서는 영업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영업전은 영원히 일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돈이 없어서 토지를 팔아도 못 파는 토지가 있어요. 왜? 다 팔아버리면 완전히 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매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말아먹는 6가지 나쁜 거 6좀이라고 해가지고 6좀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노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게으름. 그 다음에 정약용, 실학을 집대성했죠. 토지를 마을 단위로 공동소유, 공동경장하자. 일여가 하나의 마을 단위죠. 이것을 구체화됐던 것이 정전제입니다. 우물정자 써가지고. 자,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애절량. 슬퍼하는 거예요. 양기를 자른 것을 슬퍼한 거예요. 이 군포 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양기를 잘랐어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역법, 군포, 균역법 제도가 잘 시행이 안 돼가지고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족징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정약용이 저쪽 전라도 지방에 그 귀양 가가지고 이것을 목격하고 그 쓴 시죠. 그 다음에 홍역과 관련된 의서인 마가회통이 있었고요. 지방 수령이 명심해야 될 목미심서. 그 다음에 중앙에 그 행정제도를 개편하자. 경제유표. 경세유표. 경세예요. 경세. 그 다음에 흠음신서. 흠음신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형법을 정리한 거죠. 예, 형법을 정리한 거고 여유당 전서 등이 있었다. 자, 중상주의 실학파 유수원에 우서 있고요. 홍대용 의삼문답이 있는데 홍대용은 지구가 돈다라는 지전설을 주장한 겁니다. 이거 요즘에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특히 의삼문답에서는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실용과 그 다음에 이 허구가 많아요. 이 허풍이 많은 허자의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저술을 하였다라는 거고 박지원 상공업과 그 다음에 술의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 강조하죠. 열하일기, 그 다음에 양반전, 허생전, 호재가 같은 거 양반들의 세계를 비판한 거고요. 농업을 장려하면서 과농소초라는 농서도 지은 중상학파입니다. 자, 박재가는 북학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제가 북학파입니다. 청과의 통상 강함이 술에 선박의 이용 주장. 그 똑같죠? 박전하고 박재가가 비슷한데 박재가는 소비를 권장한다는 거. 이거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어떤 지문이 나오면 박지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국학연구. 네,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실학자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학이 활발하게 연구가 됩니다. 동사 강목 안정복이죠. 안정복. 강목으로 정복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대단한 겁니다. 발해고, 유득공.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공을 세운 거예요. 발해공, 유득공. 그래서 발해, 남북국 시대라고 해야 된다. 동사, 이종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려실 기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연려실 기술.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기사 본말체예요. 그 다음에 해동 역사 한치훈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금석관록 김정입니다. 김정인데 금석학의 선구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습니다. 글씨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자, 지리민 연구, 지리 연구 보겠습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도,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굉장히 중요한 지리책인데 자연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지지가 있습니다. 대동지지도 있고 대동여지도도 있고,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그 축척을 사용했던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철종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글에 무지한히 신경 쓰신 분이 있죠. 신경준의 후민정음 운해 유해 업문지, 약간 그리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일봉의 고금성림이라는 우리나라 방언과 해외 언어까지 정리한 사람입니다. 누가? 의봉이 형님께서. 네. 자, 그럼 한 줄 문제로 마무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해고와 동국통감은 비슷한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서이다. 맞습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발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 때에 나오고 동국통론 같은 경우는 전기 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국통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는 우물정자 모양을, 이게 바로 정전제죠. 누굽니까? 정약용. 자, 3번에 박제가는 그에 져서 북학위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지구자전설은 누굽니까? 홍대용이었죠. 그래서 X. 유영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안으로 균전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개화정책과 위정척사 운동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내용이 실린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조선의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이어진다. 연미국이죠.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죠. 옳지 않은 것.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도에. 그러면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누구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1882년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런데 용 신나게 들어가 봅니다. 개화정책의 추진, 개화정책의 토대, 국내에는 북학파 실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 쪽으로는 청나라에서 양무운동이라 합니다. 서양무기예요. 쉽게 말하면 중체소용이에요. 중심이 되는 거 중국 거 사용하고 과학기술 같은 것만 서양 거 쓰자라는 거죠. 또 한편 1868년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개화파의 선두자격으로 박규수와 오경석 등이 있는데, 박규수는 평양 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켰을 그 당시에 평양 감사였어요. 자, 해국도지라든가 영환지략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지리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개화파들이 형성이 되는데 조선 후기에 이 개화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조선 후기에는 북학파 실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60년대에는 통상개화론입니다. 60년대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군 집권 시기죠. 통상합시다, 개화합시다라는 거였고, 70년대에 개화파가 형성이 돼요. 즉 70년대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개화파들이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급진개화파의 모델은 일본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죠. 특히 주도격인 사람이 바로 김옥균이었고요.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온건개화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김홍집. 그래서 모델이 어디입니까? 청나라의 양무운동이에요. 동도서기론, 청해, 중체서용하고 동도서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점진적인 개혁이에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얘네들을 수구당, 4대당이라고 이렇게 막 놀려먹었었죠. 자, 개화정책의 추진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개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는데 우선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죠. 통리기무화문을 만들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연도도 여러분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군제 개편 5군형을 2군형으로 무위형 장어형. 그래서 장어 먹어봐야 소용없다. 무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다시 5군형으로 복구가 돼버려요. 그리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됩니다. 그리고 발달된 문물을 배워가지고 와라. 해외 시찰단 파견하는데 수신사. 1차로 김기수, 2차 중요하죠. 김홍집, 조선책략이죠. 일본 갔다 오는 거죠. 수신사는. 그 다음에 3차로 박영호가 활약을 하였다라는 거고 조사실찰단 역시 일본 갔다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선사 상당히 챙겨주셔야 돼요. 김윤식 등을 보내는데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 청해 텐진에 파견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들어옵니다. 중간에 들어오지만 이것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무기 제조기구인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빙사는 미국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일부 사절단들은 유럽 순방까지 하고요. 돈이 없어서 또 들어와. 그래서 민혁이 홍영식, 유길중 등이 있는데 특히 이 홍영식. 여기에도 홍영식이 있고 또 홍영식이 또 안 보이냐? 여기 있네. 조선시대도 홍영식 이렇게 있네. 이 홍영식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정국이다. 여러분들 이 홍영식은 잘 알아두세요. 계린식하고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선책략 2차 수신사로 일본 갔다 온 누가? 김홍집에 의해서 청나라 외교관의 황준센이 지은 책이 있죠. 아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가져가서 고종이 복사를 해서 전국에 뿌려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것 때문에 영남 지방에서 상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남 만인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양 국가는 최초 어느 나라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60년대에는 통상 반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절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함대 들어오고 미국 함대 들어오고 통상 반대 운동. 그래서 이 위정척사 운동의 선구자가 이항로 기정전입니다. 이거 순서별로 잘 챙겨둬야 돼요. 70년대에는 개항 반대예요. 즉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외놈하고 서양놈하고 같다라는 거죠. 최익현, 유인석 등이에요. 최익현. 자, 80년대에는 개화 반대 운동이에요. 개화 반대 운동. 그래서 조선 책략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영남 만인소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손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이죠. 자, 홍제학도 이거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과격하게 고종한테 고종까지 막 비난하면서 따졌어. 그래서 사형당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도는 너무 과격하면 안 돼. 90년대에는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죠. 을미사변,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시해당해 죽고 단발령. 그래서 을미의병입니다. 유인석, 이송 등이 있다. 어찌됐든 위정척사 운동은 의병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 의병운동의 의미 한계를 보게 되면 반외세 자주운동의 성격이다라고 돼 있고요. 어찌됐든 외세 배척을 하게 되면서 항일 의병운동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봉건적 사회 유지와 근대 사회로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있다입니다. 자, 마무리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홍제학은 조선 책략을 근거로 삼아 정부의 개화 정책을 지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뭐 지지해요? 너무 격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사형당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X. 누구는 군기제, 전신전화 등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 청나라에 파견된 해외 사절단, 뭐라고 불러요? 영선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선사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가 핵심 내용도 잘 다져가지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